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주들이 피하거나 가족들이 창문부터 여는 건 아닌지 마음 무거우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은 절대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냄새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거나 버스에서 옆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를 서운함과 함께 혹시 나에게도 냄새가 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잘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만 느끼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코는 같은 냄새에 계속 노출되면 그 냄새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후각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집 냄새는 모르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십니다. 정혜분 할머니는 평생 남들보다 깔끔하게 지내온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세안을 꼼꼼히 하시고 옷도 항상 깨끗하게 갈아입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방에 들어오더니 코를 살짝 찡그리며 할머니 방은 좀 냄새난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세요. 그동안 자신이 청결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손녀에게는 냄새가 났던 거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며 냄새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손주들이 안기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평소 습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안은 매일 하지만 귀 뒤나 목 부분은 대충 닦고 넘어갔던 것 같고 옷도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면 며칠 더 입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물도 예전만큼 많이 마시지 않았고 변비 때문에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는 일도 종종 있었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안할 때 귀 뒤와 목까지 꼼꼼히 닦고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며 하루 6잔 이상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또 변비 해결을 위해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다시 할머니 방에 들어와 같이 동화책을 읽자고 했고 무릎에도 앉아서 응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도 예전처럼 할머니 곁에 자연스럽게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셨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부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가짐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내 냄새가 신경 쓰인 적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 하루 동안 냄새가 신경 쓰였던 순간들을 메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냄새가 더 심해지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는 편인데 왜 냄새가 날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들이 냄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먼저 땀 분비량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의 활동이 줄어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게 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생기는 세균이 바로 냄새의 주범이죠. 또한 피부의 피지 성분도 달라집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채취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에요. 이 노레날은 기름기 있는 냄새를 내며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입안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이 자주 마르게 되는데 침이 부족하면 입안에서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져요. 이렇게 늘어난 세균이 음식 찌꺼기와 만나면 강한 입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을 때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의 저하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이때 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노폐물들이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나 호흡을 통해 냄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상철 씨는 평생 청결에 신경을 써온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은퇴 후에도 이런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직원이 미묘한 표정을 짓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들도 머뭇거리며 요즘 아버지에게서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마상철 씨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은 여전히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어떻게 냄새가 날 수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가족의 솔직한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 습관들을 자세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씻을 때는 비누칠을 대충 하고 헹구는 정도였고 특히 귀 뒤나 목 부분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물을 마시는 양도 많지 않았고 나이 들면서 입이 자주 말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안할 때 귀 뒤와 목 부분까지 꼼꼼히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물 6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했고 입이 마를 때마다 무설탕 껌을 씹거나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변비 해결을 위해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어요.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의 표정도 자연스러워졌고 손자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게임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 냄새가 좋다고 말해준 거였답니다. 마상철 씨는 그제서야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몸이 바뀌면 관리 방법도 바뀌어야 해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입 안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혀 클리너로 하루 한 번 혀를 닦아주면 입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 입이 마를 때는 무설탕 껌으로 침 분비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6잔 이상의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씻는데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혹시 씻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살이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냄새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어요. 먼저 살이 접히는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엉덩이 사이 같은 곳들이죠. 이런 부위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땀이 마르지 않고 체온도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대충 씻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깨끗이 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털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은 털 때문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요. 특히 머리카락은 냄새를 잘 흡수하고 오래 보관하는 성질이 있어서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으면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안에 있어서 습하고 따뜻하며 각질도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생긴 냄새는 매우 강해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주변에 퍼질 수 있어요. 윤미옥님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 바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산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어머니에게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답니다. 윤미옥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는데 어떻게 냄새가 날 수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설명해 주니 뭔가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가 옷에서도 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새벽에 급하게 씻다 보니 겨드랑이나 가슴 밑 부분을 대충 닦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발가락 사이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또 바쁘다는 이유로 옷도 며칠씩 같은 걸 입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씻고 난 후에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옷을 입는 습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겨드랑이, 가슴 밑,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비누칠해서 씻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다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는 드라이기로 말려주기도 했어요. 또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고 겉옷도 땀을 흘린 날은 반드시 세탁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단골 손님 한 분이 요즘 더 깔끔해 보인다고 칭찬해 주기도 했답니다. 가족들도 이제 어머니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윤미옥님은 그제서야 올바른 씻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세요.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대로 두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샤워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접히는 부위들을 체크해 보세요.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또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접히는 부위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드라이 타월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시간이 있을 때는 선풍기나 드라이기로 완전히 건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마시는지에 따라 몸에서 나는 냄새도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이 소화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다가 피부나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향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몸속에서 냄새를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사과, 당근 같은 색깔이 진한 과일과 채소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먹으면 몸속에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늘과 양파도 의외의 효과가 있어요. 먹을 때는 냄새가 강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전체적인 채취를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먹은 직후에는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침 분비도 촉진되어 입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커피나 알코올은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므로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 건강도 냄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변비가 있으면 장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서 독소가 다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 나오면서 채취를 악화시키죠.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어 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배도윤 씨는 평생 커피를 즐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에 3-4잔씩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고 물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가족들이 할아버지에게서 좀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옆에 잘 앉으려 하지 않는 걸 보고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신다는 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변비도 심한 편이었는데 이것도 냄새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물을 하루 6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지만 물병에 시간을 적어놓고 정해진 시간마다 마시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또 변비 해결을 위해 매일 아침 요거트와 함께 사과나 수박 같은 과일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변비가 많이 나아졌고 입도 예전처럼 자주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자 딸이 아버지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해 주었어요. 심지어 손자도 다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자고 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웃 할머니들의 반응이었어요.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요즘 더 젊어 보이고 상쾌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배도윤 씨는 그제서야 음식이 몸에서 나는 냄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곧 향기라는 말이 이제 실감 나시죠? 하루 6컵의 물을 정해진 시간에 나누어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 하면 하루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또 식단에 하루 한 가지씩 빨강이나 보라색 과일을 추가해 보세요. 사과, 포도, 토마토, 당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시다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 운동을 깨워주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꾸준히 드세요. 요거트 같은 유산균 식품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몸 전체의 향기를 바꿔줄 거예요.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입는 옷, 자는 침구, 신는 신발에서 냄새가 나면 문제는 다시 시작됩니다. 옷과 침구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흡수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섬유 소재는 냄새 분자를 잘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뺀 냄새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땀과 피지를 직접 흡수하는 옷들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세균과 냄새 분자들이 섬유 깊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겉옷도 땀을 흘렸다면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침구류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시트와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1번 이상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와 얼굴이 밤새 닿아 있는 곳이라 냄새가 쉽게 벨 수 있어요. 매트리스도 한 달에 1번 정도는 햇볕에 말려주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해 주세요. 신발 관리는 발냄새 예방의 핵심입니다. 하루 쉬는 신발은 완전히 말린 후 하루 정도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말고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신는 것을 권합니다. 또 신발 안에 신문지나 제습제를 넣어두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돼요. 집안 환기도 냄새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개인 위생을 잘 지켜도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냄새가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서기문 씨는 평생 한 가지 신발만 애용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편하고 질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서 그것만 계속 신으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양말도 하루 정도는 더 신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고 신발도 눈에 띄게 더러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신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관에서부터 발냄새가 올라온다는 가족들의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외출 후 돌아와서 신발을 벗으면 냄새가 심하다는 걸 본인도 느끼게 되었어요. 심지어 신발을 신고 있을 때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냄새를 맡을까봐 발을 최대한 모으고 앉게 되더라고 하세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 신발과 양말 관리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다 보니 신발 안쪽이 완전히 마를 틈이 없었고 양말도 하루 더 신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또 신발을 벗은 후에도 그냥 현관에 두고 말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 신발을 하나 더 사서 하루 걸러 하나씩 번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신발을 벗은 후에는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두어 습기를 제거했고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냄새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양말도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신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였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현관에서 올라오던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가족들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어요. 한 달 후에는 오히려 신발에서 은은한 향이 난다고 칭찬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서기문 씨는 그제서야 작은 관리법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으셨어요. 집안 환기도 함께 신경 썼는데 이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집안 공기가 훨씬 상쾌해졌고 옷에서도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되었답니다. 현관에 신발 건조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신문지나 제습제를 준비해두고 신발을 벗은 후에는 바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또 침실 창문을 하루 2번 10분씩만 열어도 공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를 시키면 밤새 쌓인 냄새들이 모두 빠져나가요. 세탁할 때는 냄새 제거 전용 세제나 베이킹소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운동복이나 속옷같이 냄새가 잘 배는 옷들은 미리 불린 후 세탁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냄새라는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삶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땀 분비가 줄어들고 피지 성분이 바뀌며 입안도 자주 마르게 되죠. 이런 변화들이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변화에 맞춰 관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곳만 기억하세요. 살이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땀이 많이 나는 곳. 이 부위들을 샤워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씻고 완전히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 6잔 이상 마시고 색깔 진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드세요. 옷과 신발 관리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냄새를 없애는 일이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손주들이 다시 무릎에 안기고 가족이 웃으며 다가와 안아주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향기는 분명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혜분 할머니처럼 손녀와 다시 동화책을 읽게 되고 마상철 씨처럼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며 배도윤 씨처럼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서기문 씨와 윤미옥님처럼 오히려 좋은 향이 난다는 칭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혀 클리너로 혀를 닦는 것,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다시 웃게 만들어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로 인해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